2004년 8월 1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.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. 평범한 밤이었습니다. 그 평범한 공간으로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. 경력 10년의 박경희 그리고 15를 각 벗은 27의 정경장이었습니다. 두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카페 안 누구도 그날 밤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습니다. 두 사람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박경희가 경찰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. 그 순간이었습니다. 품속에서 흉기가 나왔습니다. 눈 깜짝할 새에 박경희의 심장과 옆구리를 찔렀습니다. 쓰러지는 선배를 붙잡으려던 정경장에게도 흉기가 날아들었습니다. 순식간에 카페 바닥이 피로 물들었습니다. 카페 안 손님 누구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. 칼을 든 사람 앞에서 선뜻 나서는 일이란 말처럼 쉽지 않은 법이니까요. 그런데 정경장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. 9군데를 찔리면서도 김씨의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. 이빨로 어깨를 물어뜯었습니다. 손님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외쳤고 다리라도 잡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. 피가 멎지 않는 몸으로 그 형사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. 카페 밖에서 대기하던 정경장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처음엔 몰랐을 겁니다. 비명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. 카페 손님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두 형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.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.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. 9군데를 찔리는 동안 그 형사가 느꼈을 것들 말입니다. 그러면서도 손을 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. 두 사람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. 그런데 이 밤이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. 두 형사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.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? 박경희는 32이었습니다. 경찰 생활 10년째였고 슬아의 3살배기 아들과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. 그날 밤 출동을 나가기 전 집에서 잠든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. 3살 아이는 아직 아빠가 왜 늦게 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. 그 아이가 아빠를 기다렸을지 아니면 이미 잠들어 있었을지. 박경희는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나간 겁니다.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밤을 가족 곁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위험한 현장에 나가는 것이 이미 일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 밤도 특별한 준비가 없었을 겁니다. 그냥 나왔습니다. 늘 그랬던 것처럼. 정경장은 27이었습니다. 이혼이었고 15를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이었습니다. 이제 막 이 일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워가던 참이었습니다. 선배 형사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시기였습니다. 그날 밤 두 사람이 나간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고 자신들 차례였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. 특별한 각오도 비장한 결심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가슴을 치기 때문입니다. 그날 밤 두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. 3살 아이의 아버지 자리,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려던 한 젊은이의 삶이었습니다. 그런데 두 형사가 쓰러진 그 밤, 김 씨는 이미 도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. 주변에 경찰관으로 일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. 이후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. 수배전단 5만 장이 뿌려졌고 현상금은 처음 2천만 원으로 시작됐습니다. 6일이 지나자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그러나 김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하루가 지났습니다. 이틀이 지났습니다. 사흘째 되던 날, 김 씨가 몰던 훔친 차가 서울 외곽에서 발견됐습니다. 연료가 바닥났던 겁니다. 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김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. 경찰이 100가구 넘게 주변을 수색했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. 나흘, 닷새, 엿새가 지났습니다. 현상금이 올랐고 전단이 더 뿌려졌습니다. 그래도 김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1회째 되던 날 새벽, 김 씨는 서울 외곽 주택가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. 일주일 가까이 차 안에서 버텼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가 멈춰선 곳은 불이 꺼진 작은 집이었습니다. 그 집에는 최 씨라는 분이 4살배기 손자와 단둘이 있었습니다. 흉기를 들고 들어선 김 씨가 말했습니다. 자신이 경찰을 죽인 살해범이라고. 어두운 집안에서 4살 아이를 옆에 두고 그 말을 들었을 최 씨의 심장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쉽지 않습니다. 아이가 울면 어쩌나, 김 씨가 돌변하면 어쩌나. 그 찰나에 최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. 내 아들 같다고.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국수를 삶아주겠다고 했습니다. 옷을 챙겨주고 밥상을 차려줬습니다.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최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을 겁니다.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. 그래서 웃어야 했습니다. 그것이 그 밤 최 씨의 싸움이었습니다. 마음이 풀린 김 씨가 컴퓨터로 자신의 기사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최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진공청소기를 펴놓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말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전했습니다. 그렇게 8일 만에 김 씨가 검거됐습니다. 딱 한 곳만 제외한다면 말입니다. 검거된 김 씨의 어깨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. 9군데를 찔리면서도 정경장이 물어뜯은 자국이었습니다. 흉터는 선명했습니다. 동료 형사들이 그 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고 합니다. 이 이빨 자국을 본 동료들이 울었던 그 마음, 짐작이 가십니까? 결국 이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됐습니다.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.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이유였습니다. 많은 사람이 분노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두 형사의 목숨값은 대체 얼마로 매겨진 걸까요? 대체 이 죽음의 값은 얼마였던 걸까요? 박경희 유족에게 건네진 보상금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. 정경장 유족에게는 4,600만 원이었습니다. 4,600만 원입니다. 27 나이에 9군데를 찔리면서도 손을 놓지 않은 형사의 목숨이 그 금액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당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었습니다. 저는 이 숫자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. 4,600만 원. 여러분은 이 숫자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그때 경찰관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? 맨몸이었습니다. 흉기를 든 사람 앞에 방탄 장비도 전기 충격기도 없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. 두 형사가 그날 밤 카페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은 경찰 신분증 한 장과 두 손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정경장은 마지막에 이빨까지 썼습니다. 분노가 일었습니다. 그 분노는 결국 무언가를 움직였습니다. 두 형사가 순직한 지 2년 만에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. 보상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. 사건 이후 경찰관들을 위한 전기 충격기 개발이 시작됐고 경량화된 보호복이 일선에 지급됐습니다.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흉기를 든 사람 앞에 서야 하는 형사들이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된 겁니다. 그 변화의 시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2024년 사건이 일어난 지 꼭 20년이 지난 해에 경찰청은 두 사람을 공식적으로 경찰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.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. 더 빨랐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. 저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. 그러나 역사가 결국 기억했다는 사실만은 위안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. 그 이빨 자국이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. 어깨 위에 흉터 하나가 법을 바꾸고 장비를 바꾸고 이 나라 경찰의 역사를 바꿨습니다. 9군데를 찔리면서도 손을 놓지 않은 형사,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이빨을 놓지 않은 형사. 그 형사는 그날 밤 졌습니다. 그러나 그가 남긴 자국은 지지 않았습니다.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.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중에 누군가의 마지막 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밤 어딘가에서 출동을 나가는 형사가 입는 보호복 한 장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 이 두 형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박경희와 정경장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.